안녕하세요. 모기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동생을 이제 막 보기 시작해서 퇴행 행동이 보여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엄마가 막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동생이 태어났거나 또 어린 동생이 있을 때에 동생들에게 몰리는 그 관심 속에서 내 관심을 찾겠다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온몸으로 아우성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보면은요,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끔 막 울면서 어린이집 안 가고 싶다고 하고 등원을 거부하는 친구도 있고, 헤어지면서 엄마 앞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들어오면 또 곧잘 울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엄마도 걱정이 되고 선생님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왜 그럴까 쓰다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엄마가 막 임신을 했어요. 동생이 태어났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동생이 태어나고 동생이 생기는데 아이는 왜 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부모와 교사들에게 걱정을 끼칠까요? 네. 부모 교육 이론 중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내어놓은 그런 이론들이 많은데, 기노트 박사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부모 교육에 적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부모가 아이와 소통해야 하고 해야 한다는 거에 다양한 이제 그 양육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기노트 박사의 그 이론에 되게 공감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노트 박사가 동생이 생겨서 아이들이 퇴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서 저도 참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난 당신을 참 사랑해. 그런데 내가 데리고 온 이 여자도 사랑해. 그러니까 둘이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이 우리 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친척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해서 배가 점점 불러지고 그 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 또 이제 막 태어나서 정말 작은 그 존재에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 비롯하여 관심이 넘어갔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던 그 관심이 동생이라는 존재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큰아이의 마음은 엄마 아빠 사랑을 포함하여 모든 주변의 사랑이 옮겨갔잖아요, 다. 그러면 그 존재가 예쁘지 않죠. 라이벌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밉죠. 그래서 아가가 우유를 먹고 있으면 나도 우유병을 달라고, 나도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째를 써요. 엄마 옆에 아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우유도 먹고 하니까 엄마 옆에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타나는 퇴행 현상은 동일한 이유에서 시작이 돼요. 나에게 있던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간 저 존재가 싫어요.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관심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부모님들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부터 그걸 공감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행동 수정이 조금 들어가면 머지않아서 제자리를 찾거든요. 몽이쌤은 두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아들이고 작은아이가 딸이었는데, 딸이었는데는 아니죠. 지금도 이제 존재하니까요. 예,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큰아이가 4살 됐을 때 작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태어나는,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유아 교육을 했던 이제 엄마로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큰 아이에게 너도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작았는데 점점 배 안에서 커져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제 너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단다.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이제 작은 아이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 한 것이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태동이 느껴질 때도 아이에게 이제 그걸 같이 느껴보라고. 요 아이 동생이 오빠한테 인사하는가 봐.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태어날 때 제가 이제 출산하러 가는 날,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출산하는 날은 이제 엄마랑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아이가 이제 좀 두려워하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거든요.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나서 제가 미리 이제 케이크를 예약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으로 보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오빠가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보통 이제 생일 때 케이크를 보내잖아요. 축하받으라고. 근데 오빠가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오빠 축하합니다. 오빠가 된 걸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받고 이러니까 아, 오빠가 되는 건 되게 이렇게 축하받을 일이구나. 되게 좋은 거구나. 이제 아이가 이제 거기서부터 좀 새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 그 축하를 받고 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할머니와 같이 병원으로 와서 엄마도 보고 동생도 만나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이제 같이 생활할 때도 오빠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할 수 있는, 4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기저귀를 가지고 오는 일, 수건을 가지고 오는 일, 또 우유병을 가져다 다 먹고 나면은 우유병을 가져다 놓는 거.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엄마가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자리를 비키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했을 때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작은 아이잖아요. 4살짜리 아이가 봐도 갓 태어난 아기는 정말 작은 아이거든요. 나도 이렇게 작았어, 엄마?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그러면 너도 이렇게 작았어. 너도 처음엔 잠만 잤어. 이렇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했었어. 그런데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이렇게 동생도 돌봐줄 수 있는 멋진 오빠가 됐네? 이러면서 그 아이의 어렸을 때 어떤 그런 모습들도 기억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웬만큼 커서 오빠의 영역을 침범하고 오빠의 것을 막 망가뜨리고 막 이러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이제 물론 그 뒤로는 이제 각각의 인격체가 만나서 서로 이제 맞추시지 않고 이렇게 맞춰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여느 집과 똑같이 잘 싸우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주변에 있는 관심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아이가 퇴행 행동이 나타난다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몽이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큰 아이가 동생의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뭔가 할 수 있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너도 어렸을 땐 이랬는데 점점 커져서 지금 네 모습은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그러니까 자랐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 더 유능해진 거잖아요. 그 유능성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싶을 때 해달라고 할 때 그래 네가 지금 기저귀를 하고 싶구나. 네가 아가가 다시 되고 싶구나. 근데 엄마는 아가 때도 아가였을 때 너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지금 형님이 되어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네가 아가가 되고 싶구나 이러면서 다시 원래의 그 모습을, 유능함을 자꾸 칭찬해줘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여전히 새로운 존재가 있지만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모두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컵에 우유를 잘 먹던 아이가 우유병에 우유를 달라고 해요. 아가처럼 누워가지고 이제 우유를 먹어요. 젖병을 이제 물고서는 빨아서 먹어요. 아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관심 써주세요. 지금 그런 행동이 아이가 보인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이 큰 아이보다는 작은 애에게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다면 그 사이에 작은 아이를 집중해서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요. 관심 보여주시고요. 큰아이가 잠이 들고 난 이후에 작은 아이에게 관심 보여주시고요. 큰아이가 있을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리고 하원에서 돌아왔을 때, 이럴 때는 큰아이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같이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 큰아이의 어렸을 때 그 시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네가 이렇게 성장해서 아가는 이제 잠만 자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너는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엄마를 도와줄 수도 있는 네 존재가 엄마는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단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심지어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아이를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건 부모님이 잘못하셔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요 순간부터 큰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돼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충돌이 뭐 일어나기는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함께 그 형제애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에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그 출생 순위에 따라서 넌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니?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둘이 싸웠어요.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그러면 부모님은 넌 형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네가 양보해야 하지 않니? 네가 봐줘야지. 너는 왜 동생인데 형한테 막 이렇게 대들었어?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너는 큰아이잖니. 그래서 그 순위를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는 큰아이니까, 넌 작은아이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 좀 컸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싸울 정도면은 적어도 4살 정도는 돼야겠죠? 4살, 6살, 4살, 7살 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7살, 5살이 아직 어린 아기잖아요. 그 아이도 아직 어린데 큰아이라고 해서 너는 형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넌 언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니까, 둘 다 어린 아이니까, 물론 더 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돼도 아이들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순위에 따라서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요구하지 마시고 그 행동,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퇴행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이들마다 퇴행하는 그 행동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네, 부모님의 사랑이 옮겨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내 관심이 나에게 오는 관심을 빼앗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동생처럼 되고 싶어서 행동이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의 모습의 유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이의 마음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행복한 가족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은 부모님이 훨씬 도움을 받으시겠죠. 네. 보육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새학기 힘내실 텐데, 네. 더 힘내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육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